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할 거다 자기 재판 재개돼서 유죄 취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며 그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현 총리죠. 김민석 총리가 이제 계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빗대 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도 이 얘기를 느닷없이 왜 한 거야? 이제 이런 그 궁금증이 있는데. 우리 또 취재의 달인 평론가 김준일 평론가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일단 작년 9월 2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이다. 아 그런 말을 했었네. 소환 너무 좋아요. 내가 이런 거울 치료 잘하잖아. 그래, 내가. 야 거울 치료. 그러면은 국기문란이네. 한동훈은 국기문란을 한 거지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 이게 한동훈 안 좋아하시는 특히 이제 진보 채널이니까 좀 많기는 하지만 한동훈을 제가 높이 평가했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던 부분들은. 이게 너무 무리한 뭐 윤석열의 윤어게인이라든지 뭐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리고 일종의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본인이 선을 긋는 약간 그러니까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입장 차이는 있어도 막 이상한 거 끌고 오지는 잘 않는 그런 거예요. 부정선거 주장 안 하고. 부정선거 주장 안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윤어게인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뭐 한동훈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본인이 음모론의 피해자다 이런 서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 여전히 뭐 그거 믿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건 입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7천만 원 김우겸 의원한테 7천만 원 한동훈 배상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네, 맞아요. 한동훈이 나는 음모론의 피해자다. 맞아요. 그게 다 깨졌지. 이 음모론자지 이게. 이게 음모론자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면은 장윤선도 계엄할 수 있고 김종민도 계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나도 계엄할 수 있어. 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잖아요. 재판이 재개되면은 유죄 취지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비상계엄이라도 선포해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고 벌써 몇 단계를 건너뛴 거야. 일단 재판이 재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법원이 미쳤냐?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아니 가끔 가다가 죄송한데 미친놈들이 있기는 해요. 세상에 미친놈들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오버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에 대한 분분한 논쟁이 있지만은 법원이 갑자기 나는 재판 재개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재판부가 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법원 해체돼. 법원 해체. 법원 해체됩니다. 말이 되냐고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프랑스에 2000년대 중반에 있었어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파리 시장 재임 시절에 있었던 범죄가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2007년 2월에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가 재판도 받지 않아요. 재임 기간에는 이걸 아예 명문화해 버려요. 그렇게 법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고 미국처럼 이를테면 빌리 클린턴, 르윈스키 스캔들이나 지금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 위험하면은 그냥 그런 거 하지 마. 재판 다 중단, 기소 중지 이렇게 하는 정치적 영역으로 해결한 게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 중지 해버렸죠. 기소 중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일을 하게 해야지. 그게 상식이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러면 나경원이 예를 들면 내가 성한용 칼럼 어저께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만에 하나 오세훈이 지금 유력 대선 후보인데 명태균 사건으로 그러면 대통령 되고 재판 받으러 다닐래? 그거 허용할래? 나경원은 빠로 사건 그러면 재판 받으러 다닐래? 대통령 만약에 될 가능성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동훈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신 좀 차려라 한동훈 그러니까. 진짜. 김준일만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법률가들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한동훈의 이 발언. 그렇죠. 법률가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얘기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전 대표라 불러야 되나요? 전 대표. 전 대표한테 이제 참 멋있는 장면이 한 번 있었죠. 계엄 선포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함께 이 계엄을 반드시 막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정계 은퇴가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일단
이분이 돈이 있는 분도 아니고 조용히. 인맥이 있는 분도 아닌데 결국 명분으로 그 성과를 내야 되는 분이거든요. 잘해 왔어요 한동안. 근데 거기가 하이라이트였어요. 계엄 선포에 반대한 그 이후부터의 행보가 네. 갈짓자 행보예요. 해서는 안 되는지 뭐 네. 그때 뭐 공동정부. 공동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또 그 최저점은 이걸 거예요. 아. 아니 갑자기 왜 느닷없이 이재명을 계엄. 또 계엄? 네. 그 다음에 뭐 이재명조차고 84조 운운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오히려 네. 정말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네. 그 이익을 버리고 네. 이건 헌법적 관점에서 이게 맞다라고 해석을 내려주는 게 법률가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자기 자산에 네. 그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시정잡배나 할 소리를 갖다가 뒷구멍에서 뭐 술 한 잔 걸치고 할 수 있는 소리를 갖다가 무슨 계엄 저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 이재명이 또 계엄할 수 있다. 네. 내란 매난 또 저기 전시 떠는 사변 네, 기타 국가 그렇죠. 비상 사태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 거야? 네. 이재명 대통령도 해야 되는 때는 해야 네, 되겠지. 네,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근데 원론적인 그런 사태가 안 온다니까, 그런 지금. 언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자기 재판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고요? 네. 꿈속의 얘기 이게 이런 게 망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런 이런 걸 게 전문 용어로 망상이라고 한다. 그러죠.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들이 이를테면은 반 이재명 투쟁 말고는 할 게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조금 더 좀 다른 관점에서 뭐 지금 보수보다는 진보 우세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맘다니 그 뉴욕시장만 보더라도. 그래서 조금 새로운 정치의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기쁜 면도 있는데 그 좀 너무 소재가 없나? 너무 좀 갖고 갈 컨텐츠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 사람들 좀 만나보면 어떤 얘기 좀 들으세요 요새? 근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네. 굉장히 스탠스가 조금 좀 이상했잖아요. 이상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좀 배 아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고 해야 그치. 되는데 그걸 못해. 막 꼬이는 거야. 나는 그 하이라이트는 네. 송원석 원내대표 네. 그거였어. 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 안 됐다. 나도 진짜 웃겼어 그 얘기는. 전 세계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나도 심지어 그 얘기를 해서 네. 왜 핵잠수함 얘기하면서 그래서 중국을 중국 표적으로 얘기하냐. 하면은 불쾌할 수 다음날 시진핑 북한은 들어오는데 모르겠지만 중국 얘기를 왜 하냐. 좀 있으면 예. 시진핑 오는데. 그래서 다 뭐 얘기했죠. 대통령실이 수습도 하고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네. 국힘 지도부만 못해 그 얘기를.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게 누군데? 그러니까 현수막 붙인 거 누군데 다. 김민수 나와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 바이러스 퍼뜨린다, 퍼뜨린다. 범죄자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협종 네. 무슨 뭐 중국인 무비자 입국 막아야 된다. 무비자 입국 막아야 된다. 중국이 쇼핑 방지법 뭐 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비무제. 말도 안 되는 거 막 하고 진짜 정말 3대 방지법 부동산 못 사게 해야 된다. 뭐 3대 쇼핑 방지법 막 했었잖아요. 김은혜. 만국의 그고요. 빨리 국힘 당사 보러 가라. 친중 정당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정당이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쥐어짜서 깔라고 하니까 네. 이게 자기네들 막 억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어쨌든 지지층만 보는 게 아니라 중도층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인정하는.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의 네. 그 패널들 중에서 뭐 김종혁 최고나 이런 분들은 잘했다 뭐 이렇게 네네네.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 저기 사법 리스크 요것만 지금 물건으로 왜냐면은 뭐 이런 외교나 이런 경제도 지금 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네. 뭐 조정장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막 좋고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물고 네. 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좀 그 국민들이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보기에 좀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러니까 그죠? 제가 탄핵 심판 때 네. 그 안국역에서 내려서 올라가면은 네. 중국 공산당 몰아내자라는 그걸 막 들고 서 사람들이 있어요? 서 있어요. 오. 그래서 참 정말 어이없는 정말 너무 어이없고 저는 이제 국힘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사실 저도 뼛속 깊숙이 진보일까? 커온 배경이 법조인이고 네. 뭐 법무관을 했고 네. 변호사를 하고 있고 진보이면 얼마나 진보겠어요 제가 보수의 그런 뿌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대한민국 보수는 갈 데가 없다니까요. 어느 정당으로 가요? 보수당이 없는데 보수당이 없는데 어디로 가요? 네. 그 보수당을 그 참칭하는 당에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빨갱이 몰이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 이제 공산당 신판 공산당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을 만든 거거든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인데 네. 옛날 공산당은 이제 잘 안 먹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을 끌어왔어. 예. 그런 짓을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네.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정말 진정한 보수당으로 거듭나려면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봐야 된다. 네. 그런 빨갱이 몰이 근거 없는 메카시 지금 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예, 때려잡자 김일성 지금 김일성 죽은 지도 한참 됐고 94년에 네,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런 프레임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너무 그런 낡았어요. 그 프레임 빨갱이 자체가 때려잡자 너무 낡았어요. 죽여야 된다 네. 적화통 저기 북침 통일하자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지도 네. 않고요.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부자인데 네, 네. 부잣집에서 왜 쌈을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네, 그쵸. 혹시라도 뭐 이렇게 할까봐 네, 네, 네. 전전긍긍해야 되는 거지. 네.